한보다 전한길.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장, 한보다 전한길 공천, 조, 부적절. 마지막 전대 방송 토론도 윤 전 공방이었었다라는 거죠. 오는 22일이면 당대표가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결선에 가면 26일까지 가겠습니다만 일단 22일 날 결과가 좀 나온다라는 거죠. 거의 지금 전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전대 막바지 마지막 이 TV 방송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한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면 1번 하남자라고 공격했던 권성동 의원, 2번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홍준표 전 시장. 보면 속에 굉장히 장난기가 있는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선한 그런 면들이 제 마음에 듭니다.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 어떤 게 더 큽니까? 1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번 김 후보가 약속했던 김덕수 단일화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계엄을 하셨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크게 큰 타격을 줬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출연하셔야 한다면 1번 김어준 TV, 2번 전한길 TV. 김어준 후보는 그 좌파파리하면서 실질적인 진보라기보다는 진보파리를 하는 분입니다. 단단히 좀 고약한 그런 사고를 고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김어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장동혁 후보한테 질문이 이거였었죠. 만약에 이 내년에 있을 이 재보궐선거에 이 공천을 준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주시겠어요? 전한길 씨를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전한길 씨를 주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보다 전한길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키워드기도 하죠.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도 했었는데 전한길 씨 지금 이제 한 달 됐나요? 이 2달째에 들어가나요? 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전한길 씨한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신스틸럽니까? 전한길 씨가 신스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전대 키워드는 네. 결국 전한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대를 관통하는 정말 키워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지금 정말 명징하게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밸런스 게임은 예능감 때문에 이제 네. 방송사에서 이제 약간의 후보들을 예능감이 섞였다.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서는 사실 그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 장동혁 후보에게는 굉장히 진지하게 저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장동혁 후보가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1호 측근 아니었습니까? 사무총장, 비대위단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게 더 뉴스가 되는 건데 지금 장동혁 후보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 돌아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원 투표 시작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8대2 구조, 당원 80과 이제 여론조사 29조인데 장동혁 후보가 이제까지 저렇게 말하자면 승기를 지금 잡았다. 그러니까 네. 김문수를 추월했느니 김문수를 쫓아갔느니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어쨌든 양강구도 형성에 성공했다는 거는 전체적인 평입니다. 그게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전한길 씨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 면전 앞에서 우리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확실하게 끝까지 이번 잡은 승기를 끌고 가겠다. 네. 내가 한동훈이란 소리를 안 해서 정말 우리 당의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가 승리의 지금 그 키를 쥐고 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어저께 확실하게 예능감이지만 비장한 모습으로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대표가 됐을 때 공천 줄지 여부는 저는 그거는 그때 가봐서야 알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선거를 이기겠다는 확실한 자기
신념 속에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승기를 쭉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약간 예능감이 섞여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전환기 씨를 한동훈 대표 말고 전환기 씨를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진짜 공천 시즌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좀 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나는 한동훈보다 전환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예능감 이 예능감 차원에서 선택을 한 거냐? 진짜 만약에 이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공천 줄 때 한동훈 말고 전환기를 주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가 되면 당연히 실천하겠죠. 당연히 실천하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아무리 예능 코너라 하더라도 공당의 전당대회 앞둔 대표를 뽑는 그런 위한 토론회인데 저기서 한 얘기를 그때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 얘기가 통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거를 하는 중요한 창구가 정당이잖아요. 그 정당이라는 게 보수의 그래도 제1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극우화돼 가는 게 먹히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유럽 나라들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는 극우 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자리를 완전히 확고하게 잡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수의 표본이었던 제1야당이 지금 극우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천할까 전환기를 공천할까의 전환기라는 이 화제의 인물을 그냥 공천하겠다는 이 한마디가 네. 저는 그런 우려를 그대로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거나 방송 토론인데 당대표 후보들이 모여서 하는 방송 토론인데 그냥 시건을 했겠느냐. 이거는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실제 공천까지도 충분히 만약에 당대표가 장동혁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또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장동혁 후보 입장에선 전환기 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법하다. 왜? 전환길 씨도 장동혁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제가 운영하는 전환기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시청자들과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사라기보다는 당원들의 그냥 제 전환 뉴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누구 지지 이렇게 했지만 아직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네. 이게 지난 14일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사 1층에서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몇 걸음, 한 3-4걸음 앞에서 아니 내가 여론조사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우리 구독자들은 이 지지자들은 이 현재 장동혁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하더라. 내 개인 의견은 아닌데 장동혁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던데요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니까 김문수 후보가 앉아 있었죠. 김문수 후보한테 이게 뭐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끝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기억하시나요? 이게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야. 김문수 후보한테 분발해서 지지를 받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지? 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다들 이거 결국 장동혁 지지 선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난 18일에 이거 좀 내가 정정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하면 다시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전환길이가 선동해서 누구를 지지한다 반 이런 거는요 당원들에 대한 제 역할이 아니거든요. 전환길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고 경고 조치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가올 8월 20일 전당대회 그때는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김 후보님 뭐 어떻습니까?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해야 되니까요. 네. 아니 내가 그때 뭐 장동혁 의원을 내가 뭐 내 사람들 선동해서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에 왔고 내 요구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장 이 22일 날 나도 좀 그날은 전당대회고 장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최수영 의원님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당황해요, 김문수 후보가. 그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 선택권 관할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없죠. 본인이 알잖아요. 당 지도부가 말이 약간 꼬이니까 그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뭐 당 지도부가 또 해야죠. 뭐 네. 말이 꼬이는데 저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이제 화해하러 간 거죠. 화해하러 간 거다. 화해하러 간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저 때 뭐라 했냐면 다른 아마 이쪽 매경의 인터뷰였나 잘 모르겠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남을 도우면은 부부지간이라도 원수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강력히 박혔는데 네. 그거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가 변곡점이었어요. 이른바 김문수 대세론의 균열이 갔고 장동영 후보가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89조다 보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게 얼마나 지금 그런 명색이 당을 지키겠다고 연전홍성하고 있는데 그 네. 면전에서 장동혁 지지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본인으로선 불쾌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도 내가 답할 게 아니라는 애둘러 얘기를 한 건데 물론 네. 뭐 후보가 사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전한길 씨가 마음에 들었고 고왔으면 이렇게 했겠죠. 제가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겠으나 내가 후보 자격으로 당 지도부에 요청을 해보겠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표정이 싸늘하잖아요. 네. 이미 기차는 지나간 거죠. 어찌됐건 지금 전한길 씨가 확실하게 김문수 장동혁을 압도하는 이른바 국힘 전당 극장에서의 신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이번 입증이 된 거죠. 아까는 이제 지지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이번에는 또 지지를 약간 변동함으로써 또 이제 그 변동은 아니지만 그게 내 진위가 아니었다고 또 얘기함으로써 하는 건데 어찌됐건 저는 이 부분들이 오늘 내일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전한길 씨가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탄파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하나 냈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네. 제가 어제 기류를 놓고 보니까 만일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면 전한길 씨 그대로 안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 아하. 장동영 후보가 되면은 뭐 어쨌든 그건 또 뭐 공천까지 주겠다고 했으니 모르겠으나 네. 반탄파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전한길 씨 문제를 둘러싼 네. 처리 여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지난 18일에 다시 한번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앞에 등장을 한 건 아유 화내지 마세요. 혹시 서운하신 거 아니죠? 삐진 거 아니죠? 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하러 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반응을 보아하니 그 화해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좀 꽁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인 건지 전한길 씨 어제는 입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전환길에 대해서도 전부 다 거리둔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는 김문수 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왜 토론에 안 나옵니까? 전환길 뭐 언론에서 그러니까 눈치 보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당원들에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반면에 장동 후보는 토론에도 다 나와주고 뭐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전환길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환길처럼 목소리 내주고 있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전환길을 이야기한 것은 유일하게 장동 후보였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이런 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내가 누굴 지지하는 게 아니고 누굴 선동하고 뭐 찍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 플러스 심지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도 좀 같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렇긴 하지만 나타난 현상은 장동혁이라는 바닥에 있던 후보가 지금 거의 이 원투를 가릴 만큼 네. 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좀 궁금한 게요.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길래 이 전환길이라는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저렇게 반영이 되고 그게 전체에 마치 의사인 양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까. 전환길 하지만 좀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잖아요. 계엄을 가지고 온 나라를 흔드는 거, 그다음에 그 전후에 나타났던 서부지원 폭동 그런 사태를 좀 다 그냥 껴안고 용인하는
이게 지금 과연 정당 민주주의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전한길이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당 민주주의 안에 품 안에 있겠다고 하는 당원이라면 과연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따라가는 맞는 모습일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한길은 곧 윤석열이고요.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당원 중에 상당수가 있다면 이건 아스팔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극우 세력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이건 지금 정당 민주주의 제대로 되는 모습은 결코 아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전한길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본질은 윤석열, 윤어게인 아니겠느냐. 근데 결국 다음 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도 다시 또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지금 이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을 두고 얘기하죠. 근데 최수영 의원님 아까 살짝 요런 느낌을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장동혁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둘 다 반탄입니다. 네. 같은 반탄 후보인데 구도상으로는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흐름이 전한길 씨를 기준으로 해 전한길 씨가 칭찬하는 쪽, 비판하는 쪽으로 또 나뉘었어요. 네. 이게 분화냐라는 거죠. 반탄의 분화. 분화라기보다는 장동혁 후보가 일관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네. 나는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당선돼도 면회간다. 윤 어게인에 가장 부합하는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조금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합동 면접이라는 이른바 유튜브 출연도 김문수 후보는 난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장동혁 후보는 난 처음서부터 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원 마음을 샀는데 제가 이번 전대에서 이건 좀 드려야 할 말씀이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이제 전한길 이슈에 뭐 매몰되느냐? 네. 이게 이제 외생 변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게 변수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건 변수가 아니니까. 첫 번째가 전대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전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어요. 네.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했지만 요 시기와 맞물려서 이게 벌어질 거라는 거. 두 번째, 그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어요. 이 두 가지가 강성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전한길 씨가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뭐 허탈감, 상실감에 네. 들어가면서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른바 기름을 부었어요. 전한길 참전이죠. 이 세 가지 외생 변수가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당원들의 결집 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가장 부합하고 입맛에 맞던 사람이 장동혁 후보였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일관됐으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것들 예측하지 못하고 네. 대세론에 있으니까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금 이른바 광폭의 스탠스를 가지고 네.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전략의 차질이 벌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반탄이지만 같은 후보지만 이제 완전히 좀 결이 달라졌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한길 문제를 놓고 해법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논평한 게 그런 이유였는데 이건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약간 강성 지지층이 이 서로 이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외생 변수,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만들어진 면이 있다. 하지만 끝까지 약간 전에는 좀 뚜껑 좀 열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전한길 씨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요 정도 얘기했다가 좀 화났나 싶어서 화해하러 갔다가 이걸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또 다시 강성으로 김문수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죠. 근데 지금 이런 전한길 씨를 보고 지금 이 찬탄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안철수 후보가 아니 우리 김문수 후보한테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가 후보님 농성장에 찾아와서 나는 장동혁 후보만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많은 덕담은 해주셨습니다만은 특정 후보를 지지 안 했는데 그게 마치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뭐 그게 무례하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일부러 와서 해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죠. 아니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이거
너무 무례하다. 무슨 뭐 혼자 와서 모노드라마 찍고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윤경호 의원님 또 정작 김문수 후보가 모욕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 괜찮은데 정정하러 온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전환기실 약간 두둔하는 듯한 또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아스팔트 민주주의에 찬동하는 세력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 그런 분들의 당원으로 포진하고 있는 걸 저 내 후보가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들은 이 도대체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아까 제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당원 명부 압수 내지는 뭐 압수수색 뭐 대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500만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숫자입니까? 500만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이 투표권을 가진 성인만 따지고 보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중에 과연 허수는 얼마나 될까? 또 하나 윤 대통령의 이런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지난 8개월 동안에 벌어진 또는 길게 잡아서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보수였어. 그런데 난 정말 실망했어. 라는데 국민의힘에 이름이 올라 있는 당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 다 빼고 나면 과연 이번에 저렇게 전환길이라는 저런 극우 유튜버에게 빨려 들어가는 이 당원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김문수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다는데 뭐 이 직전에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유리하잖아요. 저런 후보마저도 이런 당원들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보수 제1야당 보수당의 얼굴이니까요. 이게 전당대회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금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오늘 이 발언을 하시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말씀을 진짜 여러 번 오늘 반복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는 씬스틸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사실 기분이 나빠도 아파도 아야라고 말을 대놓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것 때문 아니겠느냐. 아까 얘기 좀 살짝 나왔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길심을 얻어야 당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보수 유튜버에 휘둘리는 국민의 힘입니다. 길심, 전환길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길심을 얻어야 당선이 되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기분 나빠도 나쁘다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 유튜버한테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관련해서 실제 정치인들도 요즘에는 다 유튜브 하죠. 정치인들과 다른 정말 보수 유튜버들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거죠. 일단 현재 지금 이 보수 국민의힘 쪽을 보면 이 국민의힘 TV가 자체가 있어요. 이 공식 이 채널인 거죠. 이 48만 4천 명 됩니다. 단위가 10,000명이에요. 주진우의 이슈 해설 30만, 한동훈 19만, 나경원 10만입니다. 그런데 보수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를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살표가 저 끝까지 쭉 가 있어요. 배승희 변호사 167만, 신의 한수 161만, 고성국 TV 130만, 성창경 121만, 이봉규 97만, 전환길 뉴스도 거의 한 50만 가까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 길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수영 의원님, 보수 유튜버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뭐 전체적으로 500만 뭐 얘기 나오지만 네. 권리당원, 그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책임당원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3개월 이상 당비내고 한 80만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마 구독자들이 겹칠 겁니다. 겹친다고 보면은 대략 한 100만 어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80만과 거의 비슷하게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하. 저기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돼요. 그래야만 만족을 해요. 지금 보면 167만에서 47만 사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만 어간이 비슷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집단 극화 이론이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열정적인 소수가 강력하게 준동해가지고 침묵의 다수를 제압해서 이 주류의 시스템을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걸 집단 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그 정치학 이론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데이터에 당권 후보들이 지금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내 보이니까 네.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오늘 내일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천하의 김문수 후보도 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자 그럼 침묵의 다수가 다 틀린 거냐? 아니죠. 침묵의 다수가 오히려 나중에 그 우리가 중도의 중원을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 다수가 과대표가 과잉 표집, 과대평가 네. 이것을 빨리 전 국힘이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론도 막 나왔어요. 지금 제가 적었습니다. 집단 극화 이론이다. 그래서 일부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부가 막 선동을 해서 이렇게 집단 전체가 좀 극화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힘이 있다. 그게 이 중도를 좀 확장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윤경호 의원님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 한덕수 후보로 할까요? 김문수 후보로 할까요? 했을 때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그때는 또 김문수 후보를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게 또 압도적으로 나오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심을. 우리 한국 민주주의 얘기할 때 또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네. 내란이나 이런 국면에서 영어 표현입니다만 레질리언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합리적인 이성이 그래도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우린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수 진영인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샤이 점점점이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네. 지금 저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그다음에 온갖 뭐 폭력적인 거 행사하고 세상이 전부 내 것인 양 나서는 사람들이 전면에 다 보이긴 하나 그들만에 의해서 보수가 다 구성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양태가 계속 가면요. 샤이 점점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외면하고 심지어는 떠나죠. 그렇게 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극우 세력들에 의한 소수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전 국민에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마지막 전당대회 어제 마지막 토론회라고 했는데요. 저 네 후보가 저는 국민의힘을 새로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뭘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이를테면 뭐 증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보의 이슈라든지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 없는 다수에게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그걸 끝까지 잃어서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말씀하셨죠.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그 탄력성으로도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 얘기 중에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에 들어가죠. 선거인단 투표도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찬탄파, 반탄파 구도가 완전히 나뉘었는데 찬탄파 단일화 만약에 할 거면 어제까지가 마지노선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 전대 찬탄파 단일화 무산입니다. 찬탄파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결국 끝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가 막판 변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다 들어가는데 결선 투표 막판 변수 이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최수영 의원님. 네. 저는 뭐 결선 투표 지금 여론의 추이를 놓고 보면 뭐 특정 여론조사를 거론하지 않아도 지금 50%를 넘는 압도적 강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에 무조건 결선 갑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여기에 결선 가는데 반탄만 갈 것이냐, 반탄 찬탄이 섞여서 갈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죠. 저는 뭐 반탄 둘면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일화 안 한 이유도 단일화가 네. 승리를 여는 최소한 어떤 보증 수표는 아니어도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되어야 되는데 단일화해봐야 문 손잡이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까지 몰라도 이렇게 당대표 선거까지 단일화해서만 내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일화의 꼬리도 좀 이번에 좀 떼야 될 것 같고 네. 또 조경태 의원과 약간 결이 좀 달라요. 특검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 당의 쇄신과 혁신을 그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웠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반탄파 후보 둘이서 아마 결선 가서 이번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결선 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렇게 되면 요 시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결선 투표가 벌어질 시기가 이제 막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그쵸. 그다음에 또 여당은 그 이제 그 법안 강행 처리하고 특검은 또 다시 또 구속영장 재발부 받아가지고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센 사람, 조금 더 강하게 부딪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이 시각적 효과, 그 정치적 상황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그 변수가 되다 보니까 혁신 쇄신이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현실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물론 아직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선거인단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탄파 후보가 반탄파 후보 둘이 결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내가 볼 때 개인적인 이 추측으로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럼 윤경호 위원님 안철수 후보는 계속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하자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나 최소 2위야. 나 무조건 결선은 가거든이라고 얘기했는데 반탄파만 둘이 올라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역풍이 또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항상 더 씌워져 있는 거 철수 안 했네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간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당원이 한 80만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당원 80만 중에 샤이 보수라는 세력이 얼마나 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찾아가서 뭐 열심히 뭐 이런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이번에 좀 규명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샤이 보수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저는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네. 국민의힘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보수, 개혁 보수에 한때는 기대를 굉장히 걸었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도 기대를 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은 아주 짓밟아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샤이 보수 말고 나머지 목소리 큰 세력들만이 지금 전면에 나와 있는 거냐. 그렇다면 찬탄파들이 설당이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결선 투표 뭐 결과 뭐 우리 최세용 의원님 훨씬 더 분석적이시니까 네. 좀 그렇게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나마 안철수나 조경태가 얼마나 얻느냐를 잘 보는 게 그 샤이 보수가 그래도 있구나 없구나를 따져보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중에 유튜브 댓글로 좀 질문이 올라왔는데 소개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건 사실 일단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상황을 지켜볼 부분이겠죠. 아직 당대표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 미래다라고 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